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유튜브를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의 체류 자격과 관련된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연장 아니면은 뭐 영주권 귀화 이런 쪽을 설명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전체적으로 바꿔서 다문화 교육과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번 시간이 준비가 허락하면 강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다문화정책학과 이제 3차수인데요. 곧 졸업이 되겠는데, 제가 이제 배웠던 학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작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일정들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 이제 올해 상반기 때에는 반드시 기어코 해보자라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올해 아시지요? 그 5월 20일에 세계인의 날이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벌써 14회나 이제 지난 세월 동안 세계인의 날을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날을 또 기념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 부분들에 관련돼서도 제가 조금씩 좀 강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다문화 교육과 사회통합 이번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다음에 한국 분들 조금 더 다문화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 학문적인 접근이라든가 경험적인 접근들을 통해서 제가 좀 재밌게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다문화 관련된 강의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강의 여러 번 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예전에 비자 시스템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힘을 주시고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다문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검색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실제로 다문화 교육, 그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회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자료, 그다음에 강의 그런 거는 있어도 다문화 교육 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의 화합, 그다음에 통합과 관련된 교육적인 그 유튜브 채널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시사적인 내용들도 반드시 조금 포함이 될 거고요. 그뿐만 아니고 경험적인 것들, 그다음 학문적인 것들, 논문 참조하거나 또는 이제 교조에 이제 확인을 하면서 조금 나름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첫 스타트예요. 네,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세계인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5월 21일이었어요.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인의 날이 지정된 게. 그런데 이제 5월 21일 알잖아요. 5월의 가정의 달에 그 부부 두 명이 모여서 이제 부부로서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5월 20일 날에 이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예, 그래서 부부의 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20일로 예, 5월 20일로 이제 한국에서는 세계인의 날로 지정을 하고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을 통해서 이제 검색해 본 세계인의 날은 어떤 거냐면 2007년도에 다양한 민족, 그다음에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공존하고 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법률이 나옵니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이제 세계 날에 관련돼서 이제 규정이 된 거지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가 제1회가 시작이 된고요. 지금 이제 올해 2021년도가 이제 14회 세계인의 날을 맞게 됐습니다. 어, 뭐 다문화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세계인의 날이 언제다 라고 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5월 20일이라는 거는 알았어요. 이제 다문화 정책을 전공하면서 세계인의 날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 전에는 솔직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인의 날이 되면 각국의 문화나 음식이나 그런 전통들을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요. 올해 꼭 14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행사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5월 20일 날 가정의 날에 세계인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마 분명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가서 보시는 경우에도 이제 이게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나와 있다,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잠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쑥 들어왔어요. 이제 질문은 어, 혹시 그 제 유튜브를 강의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계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많이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외국인들 많다. 그리고 그 제가 알고 계신 지인분 회사에도 외국인이 근무를 하고 있다. 예, 그런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출입국 정책본부의 이제 통계를 가져와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면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는데 한국에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체류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국가 분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년간의 외국인 이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한번 이제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는 이제 140만 명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죠.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체류라는 얘기는 한국에 잠깐 왔다 가시는 또 여행하다 가시는 단기 체류도 포함이 되고 또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하는 장기 체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단기 체류는 90일 이하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분이고 장기 체류는 이제 91일 이상 91을 초과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분들이 이제 장기 체류 이렇게 됩니다. 2019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252만 명,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게 됐습니다. 이 체류에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단기 체류, 장기 체류자를 포함한 숫자가 252만 명이 넘었죠. 그런데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2020년도에는 이제 204만 명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2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199만 9천여 명입니다. 20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 1차, 2차 이제 다 맞게 되고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도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조금 더 많은 외국인 인원이 아마 한국에서 체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정점은 2019년 252만 명, 현재는 200만 명 정도다. 실제로는 199만 9천여 명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199만 9,946명, 200만 명에서 뭐 54명이 좀 부족하죠. 예. 거의 200만 명이죠. 등록된 외국인 110만여 명, 그다음에 단기 체류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체류자가 42만 5천여 명, 외국 국적 동포가 46만 8천여 명. 그래서 총 199만 9,946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체류는 조금 전에 알았잖아요. 등록된 외국인은 뭘까요? 등록된 외국인은 외국 국적 동포,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외국 국적 동포를 제외한 순수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신 분을 등록된 외국인, 그래서 110만여 명이 한국에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계시죠. 국적별 체류 외국인 가장 많은 분은 이제 중국입니다. 이게 이제 외국 국적 동포 중에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F4 재외동포 비자, H2 이제 방문 취업, F5 영주 자격, F1 이제 동반, 가족 동반으로 해서 이제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 부분들 중에서 이제 국적 자체가 중국으로 되실 분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 외국 국적 동포 중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 국적이 이제 외국인이 43.4%, 그러니까 86만 8,765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이제 10.6%로 21만 2천여 명, 태국. 요즘 최근에 이제 인구수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특별하게 지금 많이 이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늘어난 게 태국입니다. 8.9%, 17만 7,300여 명, 그 다음에 미국 7.3%, 14만 5천여 명,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6만 4천여 명, 이렇게 되고 있고, 뭐 다른 나라들도 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이라는 건 지역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등록된 외국인이에요. 예, 등록된 외국인 등록이 됐다 이거죠. 수도권이라는 거는 이제 서울, 경기, 이제 인천 이렇게 세 개 이제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외국인의 등록 외국인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66만 명, 총 등록된 외국인이 이제 1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66만 명으로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영남, 이제 충청, 이제 호남 순으로 이렇게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외국인들을 보시면은 이제 2020년은 이제 20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요.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199만 9,946명, 그래서 2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현재는 그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계는 이제 그 우리 동포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 1만여 명, 그 다음에 태국이 17만여 명,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14만 5천여 명, 우즈베키스탄, 나머지 일본도 이제 2만 7천여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 보시면은 정말 많은 숫자의 외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있다. 그 부분들이 확인이 좀 가능하실 겁니다. 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비자,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얘기합니다. 등록된 외국인은 이제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고 나서 이제 90일 이내에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주지에 대한 거 정보도 기입을 해야 되고요. 또 지문 등록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월 말 현재는 110만여 명의 등록된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은 어, 이제 문화예술, 그 다음에 이제 유학하고 일반 연수를 합해 보면 이제 16만여 명이 되는데요. 2019년도는 정말 20만 명 가까이 이 그 유학생들 또 일반 연수는 한국을 배우시는 분들 계시죠? 그 정도 올랐었는데 2021년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줄였고요. 또 취재하시는 분들, 정보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 상사 주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해외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기업에서 한국에 연락사무소나 지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인원을 한국에 파견을 하는 그 비자가 상사 주재 D7이고요. 기업 투자 비자는 이제 통상 1억 원 이상 투자해서 한국에 기업체를 차리시는 분들 5,400여 명이고요. 무역 경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파견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국에서 이제 3억 원 이상 투자하셔서 뭐 무역업이라든가 그런 걸 영위하시는 분들 계신데 좀 많이 줄었어요. 1,900여 명. 그다음에 이제 교수 이제 여기 E1부터 여기 이제 E7 비자까지는 이제 전문 직업,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특정 활동까지가 전문 인력인데 교수 회화지도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뭐 독일어 그렇게 회화를 지도하시는 거. 그다음에 연구 리서처 되고요. 기술지도. 그다음에 이제 전문 직업인은 이제 뭐 파일럿이나 그런 분들. 그다음에 예술 흥행, 스포츠 스타 또 그 뭐 연주자들 그게 다 이 식스 비자에 포함되고요. 특정 활동 비자는 이제 85개 직종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게 E7입니다. 비자문은 빼고요. 전문 인력 중에서는 특정 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가장 많이 이제 많은 수의 이제 외국인이 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 조금 전에 설명 앞에서 해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제 계신데 이제 E9 비자는 통상 4년 10개월 정도 체류하고 또 제6국에서 사는 10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특별한 경우에서는 1년이 더 연장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인원들이 3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22만여 명이다. 그 선원 취업인 이템 비자고요. 20톤 이상입니다. 이게 16,000여 명. 그다음에 방문 동거, 방문해서 동거하시는 게 이제 10만 명 가까이 되고요. 거주 비자가 이제 4만 3천여 명. 동반은 이제 E1부터 E9, 또 취재 D5부터 D9의 배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 동거는 이제 F2 비자의 이제 배우자 또 혼인 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시고 가사상제하시는 때 F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주는 영주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하고 결혼한 외국인 분들이 받는 비자가 결혼 이민 비자 13만여 명. 그다음에 방문 취업은 이제 H2 우리 동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7만여 명이 됐다. 이제 오늘의 메인 강의는 이제 이겁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국은 다문화 사회입니까?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학문적인
설명들을 아래에서 해드릴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들은 또 별도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 문화에 대해서 이제 유네스코가 2002년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 양식, 마부살이, 그다음에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을 문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물질적, 정신적, 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예술 문화, 가치관, 전통,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국적에 상관없이, 국적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 가치관, 신념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문화가 이랬어요. 그러면 다문화는 뭘까? 다는 이런 문화가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 어, 이런 문화적인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 자체가 벌써 다문화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여러 가지 독특한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이런 문화, 이런 문화, A라는 문화가 있고 B라는 문화가 있고 C라는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겠죠. 이 자체를 여러 가지 문화적인 다양성이 이런 문화들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다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화적 다양성은 뭐냐? 이 앞에 설명했던 문화적 다양성이라 나왔잖아요. 문화적 다양성은 뭐냐 그거죠. 국민 국가 내에서 자, 한국이면 한국 내에서 인종, 언어, 역사 및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다수 존재하는 선상을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다. 그 분들이 이제 언어도 동일하죠. 역사도 동일하겠죠.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가 이제 다수 존재하는 현상들 자체를 문화적으로 다양하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게 문화적 다양성, 문화가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라는 게 뭐냐? 다양한 문화. 아까 얘기했죠.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 문화적 다양성이 많지요. 그래서 문화가 다양하다. 문화적 다양성. 똑같죠.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제 지칭하는 언어가 다문화 사회입니다. 이제 교재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인종적 구성이 다양하고, 인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뜻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인종에서 흑인, 백인, 뭐, 황인종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nationality로 저는 표현을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적 특성이 다양하고 국적이 다양하고 문화적 다양성, 국민 내에서 인종, 언어, 역사 및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다수 존재한다. 여러 국가의 국민들이 한 국가 안에 모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지면 이제 다문화 사회로 옮겨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접근했다. 다문화 사회로 접근을 했다. 한국도 2019년도에 한국에 이제 체류하고 있는 짧게 여행 와서 가시는 분들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 장기로 체류하시는 분들 합해서 250만 명이 넘었었는데 그때 정말 다문화 사회로 넘어갔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50만 명 정도 기준이 돼서
이제 뭐 출입국에서는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300만 명이 훨씬 넘을 거다. 솔직히 2030년 되기 전에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250만 명이 이제 2019년도 됐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백신 1차, 2차 접종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제가 볼 때는 어, 이전에 2019년도에 했던 이제 250만 명 그 정도 수준 이상이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2022년 내년 2023년 정도 되면 2년 후부터는 2019년도에 250만 명 훨씬 더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는 이제 2030년 되기 전에 3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2025년만 돼도 300만 명이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이제 K-팝뿐만 아니고 이제 K-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정말로 많은 외국인들이 보고 계시고 또 이제 그 만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제 다음을 통해서 여러 국가로 이 만화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탭의 기능에 맞춘 이제 시스템으로서 가로로 보는 게 아니고 세로로 올려서 보는 그런 편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만화 시장에서도 조금 선도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이제 K-팝이라든가 K-문화라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K-방역도 있지만 K-문화가 조금 더 확산되게 될 거다. 제가 볼 때는 2022년 이후부터는 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 이전에는 앞으로 4년 이내에 30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국은 다문화 사회인가? Yes, 저는 yes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퍼센티지를 따지기 전에 한국을 보면은 알겠지만 이전에 우리 국사 시간에 단일 민족 좀 많이 강조했잖아요. 백이민족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1990년도 이후부터 이제 농촌 지역에 있는 총각이 장가 보내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90년도에 이제 산업연수쟁 지금 E9 고용허가제로 됐지만 근데 산업연수쟁이 이제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 많은 부분들 뭐 농업 그다음에 어업 그다음에 임업 그다음에 수산업, 그다음에 제조업에 이르는 모든 부분들까지 정말 EPS 시스템, E9 시스템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안정돼 가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우리의 그런 그 E9 그 이제 비자무 취업 비자에 관련돼서도 좀 배우고 있다. 근데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이제 국적을 가지신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퍼센티지만 따진다. 그래서 한국이 아직 다문화 사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로 형성되고 있는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세계인의 날의 행사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기사로 봤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국가의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이제 공동체가 모여서 음식을 이제 만들고 또 소개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짧은 기간 안에 정말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육성이 되어야 되는 건 이제 기본적인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하고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저도 한국인이지만 이제 외국인에 관련돼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수용성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교육이 다문화 교육이 이제 국민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학문, 그 과목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들어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내 직장 동료가 외국인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어, 반기는 느낌은 아닌 걸로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문화 교육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도 필수 교육으로 모든 기업체에서 이제 꼭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문화 이제 교육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사회를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고,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만. 그래서 다문화 교육도 정말 모든 기업체 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강의를 기획하게 됐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참조 논문이나 저서들 보면 이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통계 부분에 항상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행한 통계 월보, 그리고 이제 우리 정식 교재였던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교재했던 것 중에 이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 김경식 외 이제 여러분들이 저서를 이제 공저를 하신 분들이 있고요. 도서출판 신정 페이지는 14에서 32페이지까지 저희가 참조를 좀 했습니다. 세계인의 날에 대한 개념들은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하고 시사상식 사전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다문화는 이제 필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필연. 뭐 어떤 학자분들은 상호 문화라고 하는데요. 다문화건 상호 문화건 이 글자적인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글자적인 차이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그 입장을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발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본 유튜브 채널에 다문화 관련된 교육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초창기입니다. 예, 저는 이제 비자만 설명하다가 이제 대학원 전공 과목인 다문화 쪽 관련해서 이제 교육과 사회 통합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꾹꾹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익한 강의, 오늘 첫 번째 강의라서 조금 떨었어요. 자료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까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놓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이제 채널을 좀 구독을 해주셔서 다문화 교육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반드시 꼭 들어야 되고 사회 일원으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인식과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디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다문화정책학과에서 다문화 정책을 전공하고 있는 장만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